안녕하세요. 연계교재 최종 마무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 독해 연습 중에서 의미 있고 좀 어려운 지문들 두 가지 골라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은 14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영어 독해 연습 49페이지 8번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고요. 빈칸의 위치는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빈칸이 제일 아래에 있다는 건 요약문 완성 문제, 그러니까 20번 문제, 40번 문제죠. 그 문제하고 좀 유사한 방식으로 푸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반 이후에서 글의 가운데 이하에서 아래에서 답의 직접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While these nothing but arguments quibbled on the direc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culture and the economy, they both assumed that hemline ranks in women's passion were blan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nothing but이라고 하는 표현부터 한번 잠깐 보죠. 여러분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이 but이라고 하는 말이 하지만의 뜻도 물론 있겠지만 또 무슨 뜻도 있었죠? except, 제외하고의 의미로도 되게 많이 쓰였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only의 표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except의 표현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but 다음의 내용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only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only의 의미를 가진 이런 주장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방향에 대해서죠. 뭐의 방향? 어소시에이션의 방향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어소시에이션이 있었어요? 문화와 경제 사이의 어소시에이션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고 있기는 해요. 싸우고 있어요. 문화와 경제의 어소시에이션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이 둘 다,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라고 하는 건 이 아규먼트를 말하겠죠. 이 아규먼트는 둘 다 데디아를 가정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있나 봐요. 싸우고 있지만 공통은 있다. hemline length in women's fashion이니까 여자들의 패션에서 hemline의 길이라고 하는 건 이런다는 점에 있어서는 둘 다 가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주장의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From the early 20th century through the beginning of the 1970s, the sociological analysis of cultural objects took one of the two competing paths, which interestingly share the common assumption. 자, 언제부터죠? Early 20th century니까 뭐 20세기 초반부터, 자, 언제까지가 되겠어요? 네, through the beginning of the 1970s니까 197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라고 하면 1900년대를 말하죠.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자, 소셜로지컬 애널리시스입니다. 사회학적인 분석을 했어요. 뭐를요? 문화적인 산물을요. 근데 문화적인 산물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했더니 원을 취했대요. 근데 그 원은 어떤 거냐면 두 개의 경쟁하는 길 중에서 하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경쟁하는 길이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취하는 모양새였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길은 어떤 거냐면 흥미롭게도 공유했습니다. 핵심적인 가정은 공유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빈칸에서 봤던 이야기가 되게 유사하죠. 핵심적인 내용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어썸션이 과연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products of mediated culture, whether books, songs, or passion were thought to be expressive symbols that changed in lockstep with the evolutions in society. 자, 산물이 있죠. 뭐의 산물입니까? mediated culture예요. 여러분 이제 mediate라고 하면 원래는 mediate가 뭐예요? 중재하다의 표현이죠. 근데 mediated의 표현에서 여러분 미디어라는 표현이 앞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미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뭐 이런 이야기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의 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이나 노래, 뭐 패션 같은 것들은 미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문화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쩐다고요? 표현하는 상징이 된다고요. 자, 근데 이 상징이 어때요? 바뀌어요. In lockstep with the evolutions in society니까 lockstep, 스텝인데 발걸음이잖아요.
rock이니까 스텝이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in rock step with는 뭐뭐와 발맞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에볼루션과 발맞춰서,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발맞춰서 변화하는 그런 표현의 상징이라고 간주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항상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문화적인 산물을 어때요? 사회학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의 경쟁적인 길이 있는데 핵심은 동일하더라. 근데 우리가 북스나 송스나 팩션과 같은 어떤 미디에이티드 컬처의 산물이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사회의 어떤 진보나 발전과 발맞춰가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노래 같은 것도 그러죠. 노래의 장르라는 것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유행하는 장르들이 달라지잖아요. 사회의 에볼루션과 락스텝 위드 해가지고 변화하는 어떤 상징적인 심볼로서 뭐 노래나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는 거죠. 패션도 마찬가지 일 테니까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1919년에 anthropologist Alfred Weber argued that the hemlines of women's dresses were prescribed through civilizational determinism.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1919년인데요. anthropologist입니다. 누구죠? 인류학자죠. 알프레드 퀘버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자, 우리 여자들 드레스의 hemlines는 prescribed가 된다. 여러분, prescribe가 뭐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뭐 해주시는 거죠? 처방해 주는 거죠. 너 약 이거 먹어라 이 말이죠. 처방하다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처방한다는 건 어때요? 규정 지어주는 거죠. 규정하다의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사실 두 뜻의 뉘앙스는 비슷하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들 드레스의 햄라인스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정해지는 겁니다. 뭘 통해서? 문명적 결정론, 문명 결정론에 의해서 prescribed가 된답니다. 문명 결정론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요 윈도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여자들의 어떤 치맛단의 길이라는 거죠. 윈도우가 되는 건데 어디로 가는 윈도우예요? 매크로 레벨의 문화적인 가치와 어떤 신념 체계를 보는 윈도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주장은 뭐가냐면 anthropologist니까 아무래도 문화적이고 어떤 신념 체계에서 뭔가 거시적인 수준으로 매크로한 레벨로 볼 수 있는 그런 창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레벨 그리고 문화적이다, 빌립 시스템이다 요거를 남기시고 뒤로 더 가보죠. 차례로 by the mid-1920s 1920년대 중반이 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인 저지 테일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우리 아까는 처음에는 anthropologist가 나왔고 지금은 이코노미스트가 나왔습니다. 싸우는 장면이 나와야 하고 싸우지만 둘이 공통적으로 가정하는 내용도 나와야 합니다. 저지 테일러는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대신에 hemlines of dresses, 드레스의 hemlines가요 고업해요. 올라간다는 거죠. 뭐와 함께? rises와 함께. 반면에 dreses의 hemlines는 또 go down 한다고요. go up하고 go down 합니다. 뭐와 함께? declines와 함께. 어디에서? stock market에서.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거죠. stock market에서의 rise가 있으면 go up하고 stock market에서 declines가 있게 되면 go down 한다. 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학자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경제학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테일러입니다. 우리 방금 봤던 경제학자죠. 햄라인은요 결정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매크로한 레벨은 똑같네요. 근데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아니라 경제적인 수준입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문화적인 어떤 시프트, 변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시프트에 의해서 매크로 레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아까 봤던 부분이죠. While these nothing but arguments는 quibbled on the direc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culture and the economy. 자, 문화와 경제 사이의 이 association의 방향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고 있기도 해요. 첫 번째 사람은 anthropologist니까 문화적인 요소를 강조했죠. 두 번째 사람은 economist이다 보니까 이코노미한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바로 여기 나왔던 매크로한 레벨에서 봤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다 어때요? 뭘 가정하고 있을까요? hemline ranks in women's fashion. 여자들의 패션에서 hemline ranks의 길이라는 게 어떤 점을 공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1번 textile techniques의 product다. textile 뭐예요? 뭐 직물 기술의 산물이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영향을 받아요. 뭐에 의해서?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뭐 이상하죠.
직면되었습니다. stereotyped beliefs인데 stereotyped라고 하는 건 판에 박힌 그런 믿음 체계에 의해서 직면되었다 이 말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맞죠? 반영하고 있습니다. 뭐의 반영입니까? outsized than societal poses인데 outsized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거대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무슨 이야기 나왔다고요? 매크로 레벨이라는 이야기 나왔다고요. 그거하고 연관관계 생각해 보시면 4번이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죠. Indicator of women's economic status니까 여자들의 경제적인 지위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니까요.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126페이지 1번 문항 영어 독해 연습 126페이지 1번 문항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념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또 그것이 맹목적인 경우에는 되게 위험할 수 있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고요. A, B, C에서 이제 적절한 어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To many people, having a goal is synonymous with commitment, and commitment to a goal in turn is nearly synonymous with success. 첫 문장입니다. 잘 봅시다. 목표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synonymous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synonym이 뭐예요? 동의어를 말하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synonymous 하게 되면 동의어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첫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야, 고를 가진다는 건 뭐와 같다? 커미트먼트와 같다. 커미트먼트가 뭐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이야기죠. 약속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목표를 가진다는 건 헌신한다는 거야. 약속이 된다는 거야. 이거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한 발짝 더 나가 볼게요. Commitment to a goal. 목표를 향한 헌신과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Commitment to a goal. 목표에 대한 헌신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거고요. 자, commitment to goal. 목표에 대한 헌신이라는 건 거의 synonymous합니다. 뭐하고요? 성공하고요.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건 commitment고요. 자, 이 목표에 대해서 commitment를 가진다는 건 결국 뭐하고 연결돼요? success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Legendary boxer 무하마드 알리 once remarked. 자, 우리 전설적인 복서죠.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은 한때 이렇게 remarked. 리마크가 뭐예요? 언급했다 이겁니다. I hated every minute of training, but I said, don't quit. Suffer now and live the rest of your life as a champion. 자, 무하마드 알리 정말 멋진 말 했네요. 나는 진짜 싫어요. 뭔 싫어요? 모든 순간이 다 싫어요. 뭐의 순간이 싫죠? 훈련의 모든 순간은 싫어요. 그러니까 훈련의 순간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Don't quit. 그만두지 말라고. 그리고 suffer. 고통받으라고요. 지금 고통받고 사세요. Rest of your life. 여러분 인생의 나머지를 뭘로서 살자? 챔피언으로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어때요? 그 결과는 굉장히 달콤한 거니까 그걸 즐기려고 고통을 참은 거겠죠. And 그리고 there you have it. 거기에서 여러분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clear sentiment, 명백한 sentiment, 감각이에요. 어떤 감각이냐면 doubling down on goals is more likely to lead to 여기라고 하는 sentiment를 어때요?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블 다운이라는 표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더블 다운이 뭐예요? 열심히 하다, 열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에 열중한다는 것은요, 뭘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이끌 수 있겠어요? 더블링 다운 한다는 것은 당연히 성공을 이끈다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목표를 가진다는 거예요. 목표는 커미트먼트하고 같고요. 커미트먼트 to a goal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성공이라고 이 전 문장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목표에 더블링 다운 한다는 것, 집중한다는 건 성공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quitting, 그만둔다는 건 is reserved, 아껴진 거예요. 예약이 된 겁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그만둔다는 건 결국 뭐예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나약한,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더 플러스, 물론 수식하는 말이 있지만 위크가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위크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끝에 people 붙여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나 그만두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s you might guess, 네가
추측할 수 있듯이 we challenge the notion that 우리는 이런 노션에 도전할 겁니다. 자, 어떤 노션이냐면 giving up. 다시 말하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요건 나중에 볼게요. 여기 2주로 가겠습니다. giving up이라는 건 굉장히 off는 어때요? 끔찍한이에요. beneficial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포기한다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끔찍한 걸까요? 가로 안에 있는 설명도 보세요. Indisputable psychological discomfort by the wa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disputable 이라는 표현이니까 디스푸트가 논쟁이잖아요. indisputable이니까 논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론의 여지가 없는 심리학적인 discomfort예요. 굉장히 여러분 포기한다는 건 어때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태잖아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 도움이 되나요? 안 되죠.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이 끔찍하다고 하는 요 개념에 한번 도전해 본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절 이하의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도전한다는 이야기를 써주는 게 맞겠죠. 자, 블라인드라는 이야기는 원래는 앞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라는 이야기니까 흔히 우리 뭐라고 많이 해석해요? 맹목적인 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해석합니다. 맹목적인 헌신이에요. 어디에? 목적에 대한 헌신은 뭘 이끌 수 있다? lead to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콤마가 돼 있어요. 다른 것들 중에서도 뭘 이끌 수 있다? 골드피버를 이끌 수 있다. 골드피버가 사실은 이제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제 골드피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이 골드피버라는 건 굉장히 종종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하고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뭡니까? Miners expanded enormous physical, emotional, and physical capital in their fruitless pursuit of riches. 예. 이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를 한번 설명해 주는 말이 횡절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니까 누구예요? 마인이 뭐니까? 우리 그 광산을 말하죠. 그러니까 마이너니까 광산에서 캐시는 광부 아저씨를 말하겠습니다. 광부 아저씨들이 expanded 썼어요. 엄청난 피지컬, 이모셔널 그리고 파이낸셜 캐피탈을 쓴 겁니다. 근데 fruitless니까 fruit은 과일이죠. 근데 과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는 부의 성취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 이모셔널 그리고 파이낸셜 캐피탈을 엄청나게 많이 써버렸던 거죠. 이게 바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인 거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골드 피버가 생긴 겁니다. 이걸 이끈 게 바로 어때요? 맹목적인 devotion to goals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금에 눈이 이렇게 돌아가서 캘리포니아로 가가지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판 거잖아요, 땅을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맹목적으로 디보션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 그 상실감은 굉장히 크겠죠. 사실은요, 리서처 에바 그다음에 퍼메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죠.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의 이 대학의 이 교수님은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헤비 인베스트먼트니까 엄청 많이 투자했어요. 어디에? 목표에. 너무 많이 투자했어요. 이것은 erode가 뭐죠? 침식시키는 거죠. 깎아버리는 거죠. 이 사람의 psychological quality, 심리학적인 어떤 삶의 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삶의 질이라는 건 뭐 만족감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깎아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만들어버려서. 뭘 만들어요? spike in their anxiety. anxiety는 불안감이죠. 스파이크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축구화 바닥에 스파이크 있으면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뾰족한 봉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뾰족한 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스파이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앵자이어티가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심리적인 어떤 질을 망가뜨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사실이 됩니다. When people push themselves by focusing on the potential negative impact of not abandoning achieving their goals. 자, 이것은 특히 사실일 수 있는데 언제 사실일 수 있죠? 사람들이 밀었어요. 자기 자신을 막 밀어갑니다. 근데 뭐 함으로써 막 밀어가냐면 집중하는 거죠. 어디에 집중해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막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정적인 역할이 되겠어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는 거겠죠.
목표를 버리는 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오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수업 시간에서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오브 다음에 이렇게 ing형 표현이 나오면 이 오브는 뭐뭐의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동격의 개념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의 목표를 버리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때요? 뭐 부정적인 영향은 아니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이 결국은 어때요?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느라고 막 집중하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정말로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C의 답은 어치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문제 풀어봤고요. 의미 같은 것들 잘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